지난 시간에 유한반복 게임 끝났고, 유한반복 게임에서 내시균형이 하나인 경우하고 내시균형이 다수인 경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반복 게임에서 그 보수를 따지는데 할인 현재 가치를 갖다가 평균 내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 그거 갖다가 평균 할인 보수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델타의 의미에 대해서 했고, 다음에 현재 평균 할인 보수는 현재 보수에 대해서는 1마의 델타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미래의 보수에 대해서는 델타의 가중치를 둔다. 그래서 델타의 크기가 0일 때, 델타의 크기가 1에 가까울 때, 자, 이럴 때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수의 딜레마도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은 협조의 가능성이 발견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델타의 크기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제수의 딜레마를 갖다가 유한 반복하면 균형이 뭐예요? 균형. 예? 내시균형이 뭐라고요? 예? 단순 반복된다. 그렇죠? 내시균형이 단순 반복된다 였고, 자, 이번에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무한 반복 게임을 하게 되면, 유한 반복이 아니라 무한 반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하나 정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배신했을 경우에 보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가 가장 심한 게 촉발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나도 협조하겠지만은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비협조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후부터는 결코 협조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한 번 촉발된 전략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데에서 이러한 전략 갖다가 무자비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촉발 전략, 영어로는 트리거입니다. 이거 갖다가 촉발 전략을 갖다가 트리거 스트래티지를 갖다가 우리말로 촉발 전략이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방아쇠 전략이에요. 방아쇠 전략. 한번 딱 잡아당기면은 멈출 수가 없죠. 그냥 다다닥 나간 거죠. 계속. 자, 이런 전략이죠. 가장 한번 배신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과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촉발 전략 또는 무자비 전략이라고 하면서 또는 방아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촉발 전략.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촉발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제수의 딜레마를 무한 반복할 경우에 이게 협조가 균형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T라는 기에 전략 T를 C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걸 써놔야 되겠죠? 먼저 1, 2, C, D, C, D. 그 다음에 3, 3, 1, 1, 4, 0, 0. 자, 그리고 T 플러스 1기에 정상 국면이 뭐냐면은, 만약에 전 기에 사람이 CC가 선택되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도 C를 택한다. 자, 그리고 보복 국면은 누가 배신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하나가 C를 택했는데 D를 택했다 하면은 이번 기회 때는 무조건 D를 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배신하면은 오늘부터는 영원히 비협조 체제로 돌입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C를 선택한 경우, 그러면은 계속 C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를 택할 때, 이것다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협조를 했을 때 평균 할인 보수는 평균이기 때문에 1-델타를 얻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3을 얻고, 다음 기회에도 3을 얻고, 그 다음 기회에도 3을 얻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 얻는 것은 할인해줘야겠죠. 자, 이거의 보수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냥 바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1 마이너스 델타에 3, 그 다음에 뒤거 두 번째 것도 빼가지고 델타에 1 마이너스 델타에 그 다음부터 빼면은 또 3 플러스 델타에 3 플러스 델타 제곱에 3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자, 1 마이너스 델타에 곱하기 3승 그 다음에 델타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VC죠. 그러니까 얘가 VC가 되고 자, 넘기면은 1 마이너스 델타가 되고 1 마이너스 델타에 VC가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에 3이 돼서 VC는 3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갖다가 계산할 때 여기에서 빼가지고 다시 1 마이너스 델타에 3 플러스 델타에 자 이게 앞에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델타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은 1 마이너스 델타 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없어지고 3델타 이렇게 되죠. 물론 3델타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쓰기 편하게 그냥 델타 3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3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1 마이너스 델타에 자 이게 초항이 3이고 밑에 1 마이너스 델타분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든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재 보수에다가 1 마이너스 델타의 가중치를 두고 미래에 얻을 보수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델타의 가치를 둔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3을 얻는다. 라를 알았고 3입니다. 자, 배신하면은 배신한 사람의 보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할인 보수는 1 마이너스 델타에 처음에 상대방이 C를 택했을 때 내가 D를 택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얻어요? 4를 얻죠. 자, 그 다음부터 보복 나갑니다. 상대방이 가만 안 있어요. 내가 C를 지켜서 내가 3상 얻었다 했더니 네가 나 배신해가지고 저 4 얻고 나 빵을 얻었어요. 0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복합니다. 보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C를 택합니까? 아닙니다. D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합리 예측하게 되면 배신한 사람도 자기가 D로 택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씩 얻어요. 그 다음부터 영원히 아까 우리 촉발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놓으면은 영원히 보복한다고 그러면 계속 1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 얻을 보수에다가는 할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델타에 4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에 델타 빼면은 여기도 1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에 플러스 델타 제곱 플러스 점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1 마이너스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고 남는 게 4 마이너스 4 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얼마? 델타 이렇게 해서 4 마이너스 3 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협조했을 때의 보수인 3이 배신했을 때의 보수인 4 마이너스 3 델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협조 체제가 균형으로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은 얼마? 델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거나 3분의 1 다시 말하면은 0.33 대충 0.3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미래지향적인 크기가 3분의 1 이상만큼 되면은 협조 체제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으로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됐죠? 자, 그래서
두 경기자의 할인 인자가 모두 3.3 이상이라면은 협조 체제가 무한 반복 게임의 부분 게임 완전 균형 중 하나로 달성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심한 보복이에요. 가장 무자비한 보복이고, 자, 이제 협조 체제 이탈 시 상대방에게 대한 보복의 정도가 이러한 무자비 전략보다 약한 경우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할인 인자 임계치는 사실은 무자비 전략, 방아쇠 전략을 사용할 때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복의 정도가 약하면은 그 협조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좀 더 미래지향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걸 갖다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무자비한 전략보다 약한 걸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T기에 배신하게 되면은 T 플러스 1기부터 T 플러스 N기까지 N기 동안 보복하고 T 플러스 N 플러스 1기부터는 다시 협조체제로 돌아오는 반복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한 거고, 비슷한 건 이건데, 이거는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어제 선택한 행동을 내가 오늘 선택하는 따라하기 전략. 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보복하다가 다시 협조체로 돌아오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상대방의 전 전략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티포테 전략이 있고, 자,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예는 뭐냐면은 두 경기자가 모두 한 기 동안만 보복하는 경우를 해봅시다. 두 기 이상 넘어가면 좀 복잡해져. 그래서 한 기만 보복하고. 자, 그래서 이걸 하면은 자, 협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C를 택하게 되면은 3 얻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자, 배신하면은 자, 요거 잘못됐어요. 이거 무시해버리고 여기부터 합시다. 각 경기자는 일단 협조적인 행동을 취하다 누군가 배신한 경우에 한 기간 동안 1회 게임의 내시균형을 그러니까 D를 택함으로써, 그러니까 한 기만 보복함으로써 상대방을 보복하고, 한 기만 D를 택해서 보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협조체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신하면은 한 번만 보복하고 다시 협조체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무자비한 전략 뭐였냐면은 한 번 배신하면 영원히 보복한다 했는데, 사실은 영원히 보복한다는 자체가 보복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배신당한 입장에서도 사실 불리해요. 왜냐면은, 보세요.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내가 이게 배신당한 사람이야. 상대방이 배신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D,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얘 입장에서, 난 착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다가 그냥 약속을 지켰는데 배신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안 되겠다. 혼내줘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계속 보복합니다. 그거보다는 사실 얘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동안 잠깐 생각이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이 진실이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서로 얘가 지킨다 지면. 그렇죠? 예? 왜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지금 3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4, 0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1, 가는 거야. 하다가 진짜 이 사람이 와서 고백한 게, 와서 잘못했다고 비인 게 진실이었으면은 서로 협조해가지고 다시 상봉하는 게 좋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게 막 이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빈 게 진실이었으면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3씩 가는 게 서로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론 상대방이 배신을 못하도록 하려면 무자비한 전략이 무자비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배신 당한 입장에서 당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어차피 협조체에서 더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3씩 얻어야지. 자, 그래서 이 나온 전략이 그거예요. 한번 배신하게 되면은 한 번만 보복하고 그 다음부터 원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경기자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배신했을 때 평균 할인 보수가
1 마이너스 델타에 처음에 배신했어요. 얼마 얻었습니까? 4를 얻어요. 그 다음에 보복당합니다. 얼마를 얻어요? 1. 다시 협조체로 들어오면은 3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미래에 얻을 보수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줍니다. 델타 제곱, 델타 3승. 자, 이거를 분리해봅니다. 자, 1마이너스 델타에 더하기 4 플러스 델타에 1 마이너스 델타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까지 되어 있고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델타 제곱하고 3이 나오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3 델타 제곱 나오고 1 마이너스 델타 앞에 곱해줘야 되니 곱해주고 남는 건 뭐예요? 1 플러스 델타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1 플러스 델타분의 1이니까 이거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고 자, 남는 거 이거 4 남고 이거 마이너스 4델타 이거 플러스 델타니까 마이너스 3델타 남고 마이너스 델타 제곱 플러스 3델타니까 플러스 2델타 이렇게 남죠. 자, 그래서 배신했을 때의 보수가 4 마이너스 3델타 플러스 2델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조했을 때의 보수인 3보다 3이겠죠. 배신했을 때의 평균 할인 보수인 4 마이너스 3델타 플러스 2델타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협조체제가 부분게임 완전 균형으로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걸 이쪽 넘기면은 2델타 제곱 마이너스 3델타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1, 2 이렇게 되죠. 이거 1,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은 델타 마이너스 1 2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델타 값이 그것도 기억나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중학교 때.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1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델타가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서 1보다 작은 게 0.9라면 모르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 결국은 협조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델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2분의 1. 1을 크고 나서 사실 1.1은 필요 없잖아. 2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사실 규정은 안 해줘도 돼요. 사실은 규정을 안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델타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구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전략 C를 택함으로써 얻는 평균 할인 보수 3이고, 자, 오늘 전략 D를 택하 배신함으로부터 보복당하고 다시 협조체로 들어오면은 얻는 보수액이 4 마이너스 3델타 플러스 2델타 제곱으로서, 자, 여기까지 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경기자가 한 기만 보복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할인인자의 최소 임계치는 2분의 1에 0.5입니다. 자, 이게 N1 한 번만 보복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무자비한 보복이었던 델타가 무자비한 보복이었던 경우가 임계치가 얼마였냐면은 얼마였죠? 여기가 3분의 1이었죠. 최소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 그러니까
두 경기자가 모두 무자비한 촉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요구되는 할인자의 최소 임계치인 0.33, 3분의 1보다는 이게 크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둘 중에서 보복이 어떤 게 약해요? 오른쪽 게 약해요. 한 번만 보복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 보복할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라 배신할 유혹을 느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보복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계속 보복하는 경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만 보복하는 게 보복이 정도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배신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잡아두기 위해서 뭐냐면 협조체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력이랄까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배신자의 보복이 전략이 약할수록 협조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기자들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보복 촉구가 굉장히 심하게는 미래의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나는 이 델타 값이 3분의 1만 크기만 넘어도 협조체가 유지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보복이 정도 약하기 때문에 델타 값이 낮으면은 그냥 배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델타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경제학적인 의미가. 자, 그 다음에 티퍼텟 전략. 이건 따라하기 전략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둘이 이렇게 C 이렇게 선택하다가 나는 지켜줬는데 상대방이 배신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무조건.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D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둘이 약속한 거야. 자,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주면은 계속 C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네가 배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의 전 전략을 계속 따라하겠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만약 약속을 지킬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평균 할인 보수가 3이에요. 아까 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배신한 경우에 자, 평균 할인 보수 1마의 델타에 어떻게 되냐면은 배신한 사람은 처음에 경기자 1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약속을 지켰어요. 내가 배신하게 되면은 델타 D를 선택해서 4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다는 얘기죠. 내가 C고 상대방이 D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0을 얻어요. 그 다음에는 4를 넣고 그 다음에는 0을 얻고 그 다음에는 4를 넣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지켜주면은 계속 하겠지만은 네가 배신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네 전략을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보수가 얻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델타에 물론 이제 미래에 얻을 보수는 다 할인을 해줘야 돼요. 델타에 델타 제곱 델타 3승 델타에 4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4를 빼내면은 먼저 4를 빼내면은 1 플러스 델타 제곱 플러스 델타에 4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델타에 곱하기 4에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는 공비가 델타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델타 제곱의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 플러스 델타의 4분의 그러니까 1 플러스 델타 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약속을 지킬 때의 평균 할인 보수인 3이
배신했을 때 평균 할인 보수인 1 플러스 델타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면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균형이 아닙니다. 사실은 협조체가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델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협조체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책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델타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계속 CCC로 가는 게 더 이득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따라하기 전략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 연기자가 배신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신에 C로 가는 거야. 따라하기 전략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C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을 때의 보수가 배신할 때의 보수가 크기 위한 그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지만은 사실은 델타 값이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따라하기 전략 안 택해요. 배신 당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냥 C로 가는 거야.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배신 당한 거는 좀 얄밉지만은 여기서 C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부분게임 완전 균형은 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크기 위한 범위를 정하라 그러면은 델타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반복게임의 응용. 자, 우리가 그 쿠로노 모델에서 카르텔이나 담합이 불안정성을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하면은 무조건 담합이 깨진다 라고 했었는데, 자, 그 실제 시장에서 조업하는 기업들은 장기간 동일한 시장에서 조업하는 소수의 기업들의 카르텔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계속 장기간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배신자에 대한 보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다음에는 너랑 협조하지 않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할당된 생산량을 갖다가 지키는 현상이 균형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균형이 실현되기 위한 그 할인인자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크기를. 자, 그래서 장기에서 생산량 카르텔. 자, 이건 뭐죠? 무슨 모델 나온 거야? 쿠로 모델. 그 다음에 가격 카르텔. 이건 어디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베르트랑 모델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설명하면은 굉장히 긴데 이미 우리는 쿠로노 모델, 그 다음에 쿠로노 모델에서 카르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미 여러분이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거 갖다가 자, 요 앞에 조금만 설명하고 합시다. 똑같아요. 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1과 2가 있고 생산량은 Q1, Q2고 시장 수요 함수는 저렇다. 이것은 이제 똑같이 쓰면 되겠죠. P는 A-Q고 그 다음에 Q는 Q1 플러스 Q2고 그 다음에 MC와 AC는 스몰 c로 일정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쿠로노 경쟁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3분의 A-C고 그 다음에 이윤은 얼마였냐면은 얼마였어요? 이윤 9분의 A-C의 제곱이었고 카르텔 형성에서 둘이 나누게 되면은 생산량이 얼마였냐면은 4분의 A-C였고 이윤은 8분의 A-C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배신하게 되면은, 자, 이걸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써놨어요. 지금 카르텔 넣고, 그 다음에 역시 카르텔 형성했을 때의 수익이, 자, 이게 이거보다 큽니다. 밑에가. 그렇게 되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할게요. 자, 일회 게임에서 카르텔이 불안정한 이유는 각 기업이 카르텔에서 할당된 생산량을 준수하지 않고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이탈 유인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기업 1이 예를 들어서 4분의 3, 4분의 A-C를 생산한다는 약속을 준수한다는 가정에서 요거 했었죠.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배신했을 때 생산량이 8분의 3의 A-C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윤을 갖다 계산하려면은 배신했을 때 이윤이 64분의 9의 A-C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쟁할 때의 보수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협조했을 때, 카르텔 형성했을 때의 보수가 중간이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배신했을 때예요.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우리는 반복 게임만 하면 되니까 이걸 갖다 다시 지금은 이거 다시 풀어주고 할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논리가 어떤 거냐면은 협조를 하면은 계속 이걸 가는 거야. 그런데 배신하게 되면 1 가죠. 그 다음에 어디 떨어집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보복을 당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해돼요? 자, 협조를 하게 되면은 중간치 계속 독점 이윤을 갖다가 나눈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 참고 배신하게 되면은 한 번 배신했을 때 이득은 높아져요. 64분의 9가 8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높아지는데 상대방이 배신당한 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보복을 합니다. 보복한다는 얘기는 이제 경쟁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9분의 A-C의 제곱으로. 그래서 이걸 계속 갈 건가? 아니면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배신해서 질서의 딜레마에서 3을 계속 갈 건가? 아니면은 배신해서 4를 먹고 그 다음에 1로 갈 건가? 이거 논리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자 2는 한 번만 한 경우는 카르텔의 할당량을 지키지 않을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일회성 카르텔은 불안정한 사업.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 균형에서는 배신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한 반복 쿠로노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기업은 생산량 카르텔을 형성해서 완전 담합에 해당하는 생산량 4분의 A-C씩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자비한 촉발 전략을 생각한다 그러면 T라는 기에 QM만큼 생산하고 Q 플러스 1기에 정상이면은 만약에 상대방 약속을 지켰으면은 T기에 두 기업 모두 QM씩 생산했다면은 이번 기에도 QM씩 생산하고, 만약 보복 국면, 만일 T기에 누군가가 담합을 깨고 QD만큼 이렇게 생산해서 이윤을 높였다 그러면은, 자, 이번 기부터는 영원히 매 기 촉발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생산해서 이윤을 이렇게 얻게 된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걸 계산해 보면은 이것도 뭐 사실 답은 금방 계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계산해 주면은, 자, 약속을 지켰을 때 정상 국면이죠. 평균 할인 보수 준수했을 때죠. C라고 그냥 씁시다. 제가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평균 할인 보수는 1 델타의 파이
m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파이 mc가 얻는 거죠. 물론 미래에 얻을 보수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델타에 이거 되게 복잡하게 계산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현재에 대한 가중치하고 미래에 대한 가중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얼마? 1 마이너스 델타에 파이 m 초항이 파이 m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델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자 없어지고 이거는 파이 m이 됩니다. 자, 파이 m 뭐라 했어? 아까 8분의 1에 8분의 a-c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배시했을 때의 평균 할인 보수는 1 마이너스 델타에 배시했을 때 평균 할인 보수 처음에 이걸 얻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보복을 당하게 되면은 크로노 균형일 때의 보수로 떨어지죠. C로 되죠. 파이 C, 그 다음에 파이 C, 그 다음에 파이 C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얻을 보수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델타에 파이 D 그 다음에 델타에 1 파이도 빼내면 되겠네요. 파이 C 빼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를 빼내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1 마이너스 델타에 파이 D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에 파이 C에 이거는 서로 사라지죠. 그렇죠? 1 마이너스 델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정수 있을 때 1 마이너스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렇게 남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주면은 1 마이너스 델타에 64분의 9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 플러스 델타에 어떻게 되죠? 9분의 1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준수했을 경우에 평균 할인 보수인 여기 설명해야 되겠죠. 딱 넘겨서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수했을 때 평균 할인 보수인 얼마입니까? 8분의 a-c의 제곱이 배신했을 때의 평균 할인 보수인 1 마이너스 델타의 64분의 9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의 9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완전 담합 유지가 부분게임 완전 균형으로 되기 위한 할인인자의 임계치를 구하라 하면은 이거 일단은 A-C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게 8분의 1 남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에 64분의 9가 남고 플러스 9분의 1의 델타만 남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의 64분의 9하고 플러스 9분의 1 델타를 넘겨서 이쪽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64 곱하기 9에 9, 81 마이너스 64 하고 델타가 되고 이거는
6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은 64분의 8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64 곱하기 9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64 있기 때문에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64 곱하기 9 이거 얼마야? 17이죠. 그 다음에 델타에 64분의 1 그럼 64에서 이거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지고 남는 건 델타가 뭐보다 크나 같은 된다? 17분의 9보다 크나 같은 된다. 약 0.53보다 크나 같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기업의 할인자가 모두 0.53 이상이면은 완전 담합이 무한반복 크로노 게임의 부분 게임 완전 균형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크로노 게임을 무한 반복할 때 협조 체제가 균형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기 위한 델타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크로노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도 답이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게 영향을 미칠 A-C 있잖아요. 이게 A하고 C가 A-C가 상쇄돼 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모형을 해서 풀어도 이 모양이 똑같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면 싹싹 지워지고 나중에는 답은 17분의 9보다 커놨다야. 딱. 여러분이 눈치 빠른 학생은 빨리 캐치했겠지만 아 여기서 A-C가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시험 문제에서 A-C를 갖다 다르게 주면은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A-C가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격 카르텔. 요건 조금 달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르트람 모델이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베르트람 복점 시장. 자, 선형 시장의 소유함수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이제 크로노 모델일 때고, 그 다음에 베르트람 모델일 때는 Q는 A-P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할 필요 없고, 사실은 똑같이 유지하면 되겠죠. MC와 AC는 C를 정하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옛날 그 지식을 물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베르트랑 게임을 1회만 할 경우에 유일한 내시 균형은 자, B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C가 되고 베르트랑 경쟁하게 되면은 EU는 0이 됩니다. 자, 이걸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기업이 완전 경제 가격 C를 부과한다. 자, 그래서 그 복점 시장에서 균형 가격에는 완전 경쟁 가격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불합리해요. 실제 두 개의 기업만 복점 시장인데 가격 경쟁한다고 어떻게 완전 경제까지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정을 해놓기를 갖다가 상대방보다 가격이 조금만 낮으면은 다 가져온다. 완전히 동질적인 시장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화된 시장이면 이렇게 안 되겠죠. 내가 가격이 좀 높아도 수요가 100%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완전 경쟁 가격이 되는데 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인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만약에 두 기업이 가격 카르텔 형성했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고 자, 둘이 합해서의 카르텔 형성해서 둘이 합해서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한 독점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자, P-C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지금 구조에서 그 다음에 Q가 됩니다.
그런데 쿠르노 모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P를 갖다가 P는 A-Q 이렇게 바꿔서 다 Q의 함수로 놔두고 나서 Q로 미분했죠. 그런데 베르트랑 모델은 달라요. 이 Q를 없애고 여기 대신에 P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P로 미분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 이윤 함수는 P-C에 A-P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건드려야 돼.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이걸 건드려가지고선 A-C-Q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Q는 2분의 A-C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틀리는 이제 방법이고. 자, 그래서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을 구해라. 그래서 이 이윤 함수를 P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거랑 앞에 거 미분하면 A-P가 되고 앞에 거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P 플러스 C가 돼요. 이퀄 제로. 그래서 P는 독점 가격이죠.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사실 쿠르노에서 식이 지금 단순하기 때문에 쿠르노에서 카르텔 형성했을 때 가격 구해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M은 어떻게 되죠? A-2분의 A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2분의 A-C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유는 이거면 안 돼요. 혹시 하다가 우리 쿠르노 할 때 이렇게 카르텔 형성해서 이걸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베르트라게라니까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나누면 안 돼요. 가격을 나누는 거 없습니다. 네? 이걸 4분의 A 플러스 C, 4분의 A 마이너스 C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나누면 안 돼요. 가격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P-C, P-C에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가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도 2분의 A 마이너스 C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에가 괄호 안에가 2분의 A 마이너스 C죠. 그러니까 4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토탈이었고 각 기업들 얼마씩였습니까? 기업 1과 기업 2의 독점 이유는 이건 똑같아요. 8분의 A-C의 제곱이 돼요. 자, 됐고 이제 자, 두 기업이 각각 가격 카르텔 형성하고 독점 이윤의 가격 PM을 부과하기 부탁합니다. 합의합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 그래서 각 기업은 이렇게 얻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적어놔야지. P 베르트랑 경제할 때는 C가 되고 이유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독점을 형성하게 되면 가격은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 기업의 이유는 8분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 우리 가격을 2분의 A 플러스 C씩 부과해서 각각 이윤을 8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씩 얻자 라고 했어요. 우리 경쟁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가격을 배신한 경우죠. 2분의 A 플러스 C를 갖다가 부과하게 되면은 배신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격을? 아까처럼 뭐 쿠르노에서는 뭐 8분의 3 A 마이너스 C 찾아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배신 가격은 얼마 될 것 같아요?
2분의 a-c. 그렇죠. 입실론만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입실론입니다. 그러면은 배실할 때 이유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4분의 a-c의 제곱이 다 들어온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간 자기보다 0에 가까울 정도로 한 0.0001을 가지고 딱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당 이윤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시장 수요가 자기 당한 거기 때문에 4분의 a-c 이게 나눴던 다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배실한 경우는 2분의 a 플러스 c의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고 이유는 4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써야 되겠죠. 촉발 전략을 사용한다 하고, 자, T기에 협정 가격 PM을 부과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T 플러스 1기의 정상 국면, 만약 약속을 지키면 이번 기회도 약속을 지켜주고, 보복 국면, 만약 T기에 누군가가 협상 가격 PM2의 가격, 사실 PM2의 가격은 이건 낮춘다는 얘기겠죠. 살짝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부과한다면은 이번 기회에는 항상 이제 1이 갑니다. 보복 들어간다 이거야. 이 보복의 정도가 강해 이제 빵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지우고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이거 똑같죠? 이게 중간이고 이게 가장 크고 이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할 건가? 이거 먹고 이거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 아까 똑같이 했죠. 그냥 제가 써줄게요. 1 마이너스 델타에 또 파이 m 플러스 델타 파이 m 플러스 델타 제곱에 파이 m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이거 다 써져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얼마란 얘기야? 다시 써줄까요? 조금 1 마이너스 델타에 1 마이너스 델타에 파이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m이 되고 값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8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시했을 때의 평균 할인보수는 1 마이너스 델타에 파이 d 플러스 파이 b 그렇죠? 한번 배시해서 얻고 그 다음에 1이 떨어집니다. 파이 b 플러스 이런 일. 그 다음에 미래어들 보세요. 다 할인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해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베르트랑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계산합니까? 할 텐데 실제 약간 제한을 두면은 베르트랑 경쟁하더라도 이윤이 0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나왔는데 무조건 아 그래 이건 무조건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요거만 딱 계산하면 틀리죠. 그런 걸 걸어놔요. 일부러 베르트랑 경쟁할 때도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0까지 안 낮아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가격을 한정을 두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안 떨어진단 말이야 가격이. 이거 뭐보다 좀 높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떨어져 말 거 아니야. 이렇게 둬요 사실은. 아니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을 몇 개 만든 거야. 뭐 하나, 둘, 1다, 2다 이런 식으로 막 두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를 택하게 되면은 이거 베르트랑 경쟁하다가도 1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1과 1로 했을 때 1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1로 안 떨어집니다. 0으로 안 떨어져요. 그런 거 주의해야 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델타에 파이 d에 그 다음에 델타에 파이 b를 빼내면은 여기도 1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여기 델타 제곱이죠. 그 다음에 델타 제곱 플러스 점점점 되고 뭐가 빠졌네? 여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빠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죠. 이게 1 마이너스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요거 파이비 지금 여기서 상황에서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델타분의 델타 가로 닫았고 파이 d
플러스 델타의 파이 b가 되기 때문에 이때 0을 집어넣으면 남는 게 1 마이너스 델타의 파이 d가 돼서 그래서 1 마이너스 델타의 얼마? 4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가격 카르텔이 유지되기 위한 위해서는 (8분의 a-c의 제곱이) 배신했을 때의 평균 할인 모수인 4분의 아니죠 1 마이너스 델타의 4분의 a-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8을 이거 없어지고 8을 곱해주면 1이 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델타의 2가 되니까 8을 양변에 곱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이 델타는 넘기면은 1이 되니까 2 마이너스 1. 그렇죠? 델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 다시 말하면은 0.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완전 담합 유지를 위한 할인인자 인계치는 0.5다. 그래서 두 기업의 할인인자가 모두 0.5 이상이면은 가격 카르텔이 무한반복 베르트랑 게임의 부분 게임 완전 균형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이제 사실 미만이면은 담합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일반화 시켜봅시다. 지금 과점시장의 일반화. N개의 기업이 조합하는 과점시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베르트랑 경쟁을 한다. 해놓고, 자, 1회 게임의 내신형은 역시 P는 C다 붙이고, 베르트랑 균형의 이유는 0이 됩니다. 0이 되고, 만약에 N개의 기업들이 카르텔 형성해서 집단적 독점자로 활동한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지고, 볼까요? 여기가 달라지는 게, 주입이 없었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지금 아까 8이 됐던 이유냐면 이걸 갖다가 둘이 나눠가졌던 거야. 그러니까 독점기업체 행동했을 때 이윤이 4분의 a-c의 제곱이었는데 이거를 n개, 카르텔에 참가한 n개의 기업이 나눠가졌다 그러면은 4n분의 a 플러스 a-c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 가격, 독점 가격 2분의 a 플러스 c보다 마이너스 입실론 가격을 좀 낮추면은 나머지 n-1개의 기업들은 다 떨어지고 나만 혼자 4분의 a-c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좀 이거 이상하죠? 사실은 이게 n개 기업이 많다고 그런 얘기는 각개의 기업이 생산 용량이 한정됐을 텐데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서 내가 생산 용량을 다 가져오는 평소에 그 여유 캐파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자기 시설 용량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두 개는 좀 이해가 돼. 그래도 두 개는 이해가 되는데 n개의 존재하는데 나는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선 시장 수요가 나한테 다 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 공장 규모를 엄청 크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많이 못 맞으면 나는 맨날 빈 상태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좀 이상은 한데 하여튼 간에 요 논리에 의해서만 본다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논리에서 지금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되고 여긴 똑같죠? 똑같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가 4n분의 a-c의 제곱. 이해돼요? 제가 빨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까 쿠로노도 그렇고 베르트랑도 그렇고 빨리 했냐면은 쿠로노 모델에서 균형하고 그때 이윤하고 그 다음에 카르텔 형성했을 때 그 수량하고 이윤하고 다 알고 있고 그때 또 다음에 배시했을 때 이윤 그 수량하고 이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지금 반복 게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르트랑은 똑같아요. 베르트랑도 우리가 베르트랑 경쟁할 때 가격하고 수량도 알고 있고
배신했을 때도 지금 잠깐 찾았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독점 카르텔 형성했을 때 알고 있고, 배신할 때는 지금 금방 생각했죠. 아, 이거 낮추면 된다. 그러면은 시장세가 장기간 다 온다. 이윤이 다 온다. 독점 기업 행동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거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해보면은, 이거 없어지고, 4 없어지고, 그러면은, n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죠. 남는 게. 자, 그래서 델타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카르텔이, 그러니까 카르텔 형성하는 이것이 부분게임 완전 균형으로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치는 이거겠죠, 사실은 이제. 임계치는 이제 이퀄. 임계치라는 거 알죠? 최저치.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최저치란 임계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거 볼까요? n이 2일 경우. 그럼 아까 0.5였어요. 그렇죠? 0.5. 자, 집어넣으면은 0. 이게 2분의 1이 되죠. 맞잖아. 그 다음에 n이 4인 경우. 델타 값은 얼마가 돼요? 4분의 얼마가 된 거야? 4분의? 아니죠. 아까 5라 그래야죠. 5, 여기 5. 5개인 경우, 오늘 5분의 4. 다시 말하면 0.8. 자,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이 구조에 보면은 n이 커질수록, n이 10이면은 더 커지죠. 그죠? n이 10이면 얼마가 돼요? 델타는 10분의? 네? 9, 0.9, 점점 커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숫자 n이 커질수록 가격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할인인자의 최소값이 커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 기업 n이 커지면은 기업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협정을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개인의 보수가 점점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탕을 노릴, 이 한탕이잖아. 한탕을 노릴 유인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도 2였을 경우에는 그 4분의 A-C의 제곱을 갖다가 둘 나누잖아. 근데 이거 갖다가 5명이 나누고 10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이게 내가 지금 약속을 지켜서 얻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크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협정 가격을 주수함으로부터 얻는 개별 기업의 보수가 작아짐으로 협정 가격을 위반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4n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4분의 1, 8분의 1, 뭐 이렇게 쭉 12분의 1 나눠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얻는 보수가 작아져. 그럴 바에야 내가 한번 크게 먹고 0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그러면 점점 이 할인인자가 커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